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경험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견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라는 그 특수한 그 변화무쌍하면서도 다변화된 입시제도, 그리고 사회 경제적 구조, 지역 간, 계층 간, 경제적 격차 및 정보 격차 등등 이런 환경의 차이. 이런 여건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양적 연구로서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참 한계가 있다고 봐요. 특정 결과가 나온다 해도 사실 개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다고 보거든요. 또 입시 결과라는 게 지역이나 가정 환경 같은 주변 요소를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사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의 성향이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입시 준비에 협조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학생의 개인 성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제 경험을 기반으로 또 환경보다는 학생 개인의 성향을 중심으로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아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당연한 것을 지키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 진학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시작할 때는 학생의 기존 성적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단순히 학교 성적만 참고하진 않고요.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각 과목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공부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독서는 얼마나 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따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 이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테스트 받기 싫다. 어차피 점수가 좋지 않을 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수가 낮고 높고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과 습관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추측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이거든요. 현재 점수 결과에 사실 너무 연연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점수가 높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낮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남은 시간과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거나 상담을 하고 난 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깊이 인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 공부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영어에서 어떤 부분이 잘 틀리는지, 실수는 왜 많이 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 점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노력을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내가 자신 있고 하고 싶은 영역만 파고든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려요.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원 강사분들이나 이제 과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개별 지도를 할 때 잘 지도하시는 분들은 보면 틀린 문제를 아이가 또 틀리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꼼꼼하게 피드백 하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또 그런 선생님의 뜻을 잘 따라주는 친구들이 성적이 급변하게 오르는 변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학생의 경우는 사실 학교 내신이 잘 나온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중학교 내신은 중학생의 기초학력을 점검할 뿐이지 고등학교 가서도 네가 상위권이다 라는 기준을 제공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 중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속도에 맞는 선행을 하되 내 공부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점검하고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피드백을 받을 때는 절대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더 잘하라는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빨리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과 결과에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진학 준비를 할 때 노력하는 과정이 있고 이후에 얻게 되는 점수 또는 입시 결과가 있죠. 근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나 의지가 있지만 실제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의지가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과정이 충실하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충실한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충실하려면 내가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보내야겠다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의지가 필수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좋은 결과만 나오길 기대하면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상적인 경쟁 체제에선 말이죠. 우리가 마법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정말 답답할 때가 공부하는 양은 실제로 많지 않은데 또는 제대로 된 전략을 가르쳐줘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진학 목표만 높은 거예요. 진짜 그럴 때는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 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겠다는 의지, 이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입시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일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건 돈이 많거나 교육 정보가 많은 환경에서 크는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 먹고 노력하면 갖출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교육 정보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서 친구들의 환경과 자신을 비교하고 때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되는데 입시는 어떤 분야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도전하는 학생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성향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키우시는 게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하거나 전국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다니시거나 입시 정보가 많은 엄마들 모임에서 참여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런 성향을 갖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 보통 이걸 멘탈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멘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당장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점수가 잘 나온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나예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 왜냐면 여기서 정말 승부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자세한 내용은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또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또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